목줄을 꼭 채워야 돼요. 사고가 너무 많아요. 병원에 오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되겠죠. 삼자 대면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되게 난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보호자님이 한 얘기 중에 위험한 얘기가 있어요. 동물한테 응급이라는 거는 보호자분이 발견을 해야 이게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내가 갑자기 두통이 생겨서 숨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겨서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내가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내가 아프더라도 보호자분이 오면은 꼬리를 흔들고 맞이해야 되고 간식을 주면 막 뛰어다니고. 근데 얘가 아프다고 표현할 때는 이미 초기가 아니고 중말기예요. 아이들은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겉으로 외상 관찰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뭔가 놓쳤던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내원을 했을 때 저희가 프로토콜대로 따라갔을 때는 보여지는 육안적인 시즌을 우리가 알아내는데 보호자분이 몰래 뭘 먹이고 있었다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다쳐서 왔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근데 보호자분과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게 부러졌어요 했는데 그냥 뭐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떨어져서 부러졌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의심을 하죠. 이게 가끔 가다가 학대적인 부분이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게 됐을 때 대답이 조금 시원찮거나 보호자분이 내원했을 때 분위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분명히 다리가 부러졌는데 물어보면 그냥 부러졌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타박상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수술하면은 그런 아이가 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학대 행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적도 있고. 응급센터에 금기어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용되는 거 있죠? 여기도 있나요? 그럼요. 오늘 널널한데? 오늘 조금 한산하네요 하면은 바로 응급 터집니다. 아이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하죠. 그렇게 야간에 응급으로 오신다는 걸 그만큼 위중하고 급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서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좀 위험한 질환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항상 그 두 가지의 뭐 긴장감과 안도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 주로 응급이라고 하면 외상이 가장 많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교상, 강아지들끼리 또 물리는 사고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독, 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게 되거나, 그 다음에 기왕력이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질환을 내재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트리거 때문에 증상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도 급하게 내원하는 경우로 되게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내원하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오는 애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를 하면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접촉을 넘어서서 바퀴가 이제 아이를 깔고 갔다든지 아니면 범퍼를 치여서 아이가 날아갔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발적인 장기 손상들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응급질환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어요. A, B, C, D로 넘어가는데 보통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당장 급한 수술부터 해야 되고 급하지 않는 수술은 2차, 3차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처음에 내원했을 때는 상황이 되게 긴박해요. 그리고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사람에서는 1시간 내로 처치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동물들은 생각보다 그걸 덜 짧아요. 그래서 외상이나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다가도 심정지 때문에 이미 폐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라면은 이제 교상이라고 하죠. 요새 들어서 카페라든지 애견 카페, 뭐 애견 놀이터, 유치원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강아지와 강아지끼리 만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작은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체급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허스키라든지 요크셔 테리어가 있는데 이 허스키가 아이가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다가 이제 직사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되겠죠. 이 진료도 사실은 되게 난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 삼자 대면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 보호자분은 만약에 착하시면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닌지라 이제 따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가해자 쪽에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절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있을 거고 피해자 보호자분은 모든 걸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새 들어서는 보험이라는 게 조금 약간 적용이 돼서 그렇겠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진료 볼 때 저는 아이에 대해서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 또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손상이 많이 되는 애들이 얼굴이 다 이제 흔히 말하면 박살이 났다 그러죠.
광대뼈도 깨지고 눈도 터지고 이빨도 다 깨지고 이런 아이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의 후유증이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보호자분께서 되게 슬퍼하시고 자기가 잘못으로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 때문에 좀 트라우마를 갖게 된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급박한 상황에서 너무나 자극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은 아이를 보기 때문에 조금 냉정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준점을 확실하게 보호자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보호자분에게 2차적인 상처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술을 하고 진료를 보더라도 모든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손에서 떠나간 아이들도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지금도 사실 적응 못하지만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감정도 소비되면서 멘탈도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죽음에 대한 감정이 되게 메말라지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저도 되게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안락사를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나서 진료도 보기 힘들고 약간 그런 감정 상태였다면 현재로서는 사실은 제가 안락사를 진행했을 때 생각보다 리커버리가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리커버리가 빠르지 않으면 그 다음 환자를 진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그 다른 보호자님이 진료 보거나 수술 받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리커버리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숙명이에요. 외과 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값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보호자분이 우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계속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 조금 드라이해지는 거죠.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보호자분이 빨리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저희 병원에 취직하는 선생님한테 면접을 보게 되면 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얼마만큼 죽여봤냐라고. 얼마만큼 살려봤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뜻은 아이를 보낸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은 이게 멘탈로서 되게 강하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냈던 아이들에 대해서 상기를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얘가 왜 이렇게 됐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해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상황이 처해지지 않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프로페셔널 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페이닥터도 하고 이랬을 때는 되게 감성적이었어요. 감정적인 공유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호자분 말에 끌려다니는 상황도 있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할 때는 빨리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기대, 희망을 갖게 된다면 보호자분이 갈팡질팡을 해요. 그리고 보호자분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의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수의사가 꼭 다이렉트하게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것도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호자분이 확신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항상 수의사나 의사 선생님들도 어떠한 상황을 확진을 하지 않아요. 좋아질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지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사들이 동물을 진료를 할 때 동물을 치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호자분의 마음도 함께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분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치료를 또 끝까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바로 안락사를 한다거나 버려지는 아이들도 거기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반대로 또 얘기하면 저희 같이 이제 병원들은 항상 우울해요. 크리스마스인데 캐롤 틀어놓고 아이는 저희 병원에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보호자분이 밖에서 울고 있는데 캐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딱딱한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되게 해피하게 일하고 싶고 좀 귀여운 아이들도 많이 보면서 하고 싶은데 대부분 노령견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갖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응급실에 오시는 보호자님은 대다수 경황이 없으세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첫날 상담하는 내용은 분명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을 하거나
적어서 메모를 해서 드려요. 그렇지 않는 응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응급 상황은 아닌데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발톱이 다치면 이게 응급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되게 센시티브하게 오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사실은 다른 아이들이 응급 상황이 있는데 우리 아이를 봐주지 않는다고 조금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너무 무대뽀로 진료실을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우리 아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관계가 너무 좋은 보호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보호자님이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아,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병원에 입원할 때 너무 힘들 텐데 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수의사가 그걸 읽어줘야 돼요. 아이 앞에서. 그래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편지가 1개, 2개, 3개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자분이 써놔요. 아침에는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서 편지를 읽어줘라. 우리 아이는 말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폰에 어떠한 배경음악을 틀어주면서 얘기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번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인턴 선생님한테 임무를 맡겼죠. 넌 진료 보지 마라. 너는 하루에 3번은 편지를 읽어야 되는 직무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있죠. 해주셨네요. 일단 원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요새 들어서 입원실 안에 보호자님이 이제 카메라, CCTV 같은 걸로 이제 집에 홈캠을 설치를 하면 핸드폰을 얘기하면 그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원실을 개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분이 집에서 우리 아이의 입원실에서 스피커가 통해 갖고 뭐 사랑아, 예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지극히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건데 저는 조금 반대해요. 왜냐하면 입원실 안에서는 아이가 안정이 필요한데 자꾸 보호자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시스템이 돼버리면 아이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보호자분의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사실 동물병원의 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진료적인 의술적인 것도 펼치지만 보호자분이 원하는 그런 니즈까지도 감안을 해야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병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평소에 좀 어떤 걸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첫 번째 보호자분께서는 가지고 있는 외투라든지 담요나 이런 게 있으면 아이를 감싸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감쌀 때 절대 얼굴 쪽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뒤쪽으로 가서 감싸서 출혈이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이런 게 있다면 압박을 하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뭔가 거기서 CPR을 해야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발작을 하는데 내가 일부러 아이의 혀를 내밀어서 뭐 숨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런 처치를 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나도 다치고. 왜냐면 아이는 그때 아픔의 통증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물 수가 있어요. 보호자분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걸 감싸서 빨리 지역의 응급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 보통은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호자분들께서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냅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그때는 병원에 전화하기보다는 빨리 감싸서 그냥 병원 가시는 게 맞아요. 가시는 길에 동행자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가장 이롭지 않을까 싶어요. 응급 케이스들을 보시다 보면은 요것만 좀 보호자분께서 케어를 해주셨으면은 안 나도 됐을 사고였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꼭 얘기하는 거는 목줄을 꼭 채워야 돼요. 이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사고가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의 거의 한 60%는 목줄을 하지 않고 다치는 거거든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는 내 옆에서만 다녀 라고 하고 인도나 찾기 이런 데 갑자기 튀어나가서 사고가 되는 경우, 목줄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입마개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지 상대방한테는 이게 물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물림 사고라든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보호자를 물거나, 특히나 아이를 무는 게 위험한 거죠. 도심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맞닥뜨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안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림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물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큰 강아지와 작은 강아지, 작은 강아지, 강아지가 똑같이 둘이 마주쳤을 때 서로 안아주지 않고 둘이 짖는데 그냥 냅두는 경우, 그럴 때 사고 나는 거죠. 그러한 관심이 조금 중요하다. 에티켓이라고 하죠. 그런 에티켓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있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보호자님이 한 얘기 중에 위험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여태까지 병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아픈 적이 없어요. 이렇게 와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토하고 밥을 안 먹어서 왔대요.
그런 아이들 검사를 하다 보면 이미 암이 퍼졌다거나 배 안에 암덩이가 커져 있는 상태죠. 아이에 대한 관찰이 사실은 매일매일 보면서 저희가 보는 것보다 보호자분이 봤을 때 우리 아이의 변화를 인지하는 게 더 센시티브해요. 아이가 처음에는 불렀을 때 잘 왔는데 어느 순간 불렀는데 안 오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예전만큼 짖지 않나 보다 이렇게 그냥 내 판단과 해석으로 결정이 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배 안에 종양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질환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찰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조금 해주는 게 좋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가끔 이제 릴스나 쇼츠를 보게 되면 아이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보호자분께서 직접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고 릴스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찍는 거는 찍고 나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찍으면서 영상을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그 영상을 올리는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견과의 만족스러운 동거를 위하여 개 같이 산다!